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 윤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까지 연이어 들어봤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들어보면 계엄을 신속하게 해제를 했다. 실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은 이것도 역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어쨌든 해제가 되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은 네. 결국 이것들을 거꾸로 살펴보자면,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결국 원인으로 거슬러 가보자면 이런 계엄 선포는 결국 어떠한 일도 나을 생각조차 없었던, 네. 그리고 단기간에 끝이 날 것을 이미 예상을 했었던 그런 선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과정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봤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을 봤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또한 이진우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재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특히 내란과 관련한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재판에 있어서 이러한 진술들이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번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 그런 것들 회의록 등을 확보를 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비록 절차는 다르다 하더라도 탄핵 재판에서의 진술을 무척 조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최대한 삼가면서 네. 증인신문에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비교적 홍장원 전 차장은 그런 부담이 덜해서 그런지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증언들이 윤 대통령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형사 그런 절차를 피의자로서 혹은 피고인으로서 밟고 있지 않은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두 사령관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 주장과 정면으로 반박되는 진술도 조금 풍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끝이 나고 나서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네네. 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본인이 이제 어떤 질문을 받고 내가 거짓말을 할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되묻는 그런 내용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결국 홍장원 차장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불리한 상황 혹은 유리한 상황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에 대해서 네.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들을 반박하거나 신빙성을 낮춰야 되는데 네. 결국 홍장원 차장이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면 그러한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가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됩니다. 설명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을 하는데 상당히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내용 면에서나 혹은 그런 신빙성 문제에 있어서나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들이 있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장원 전 차장이 했던 이야기들 진술 중에서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목적어가 없어서 누굴 잡아야 하는지 몰랐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재판관에게 허락을 구한 다음에 직접 발언을 했는데 국정원에 지시할 일이 있으면 원장에게 지시를 하지 차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 하지 않는다. 차장과 관련해서 한 통화 내용에는 계엄과 무관한 이야기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홍장원 전 차장하고 입장이 다른 이유가 불리한 진술이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직접 발언을 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당사자 입장이다 보니까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반박을 할 수도 있었긴 하겠지만 네. 결국 이런 내용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히 질문을 통해서는 일단 별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허락을 구하고 해당 발언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홍장원 차장의 그런 내용들, 진술 내용들이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어쨌든 그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직접 변호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홍정원 전 차장이 이제 앞서 짚어드린 대로 뭐 국정원이 비상계엄 발령 당시에 정보가 없어서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 전달을 못 받았다. 그래서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여인영 전 사령관은 뭐 홍 전 차장과 통화한 거는 기억이 나지만 내용은 기억 안 난다고 하거든요. 뭐 상식적으로 주장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좀 배치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인영 사령관이 결국에는 홍장원 뭐 이후에 있던 진술이긴 하지만 홍장원 차장이 그동안 이 재판 외에서도 해왔던 진술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을 받자 이해할 수가 없다. 또 뭐 앞으로 재판에서 그런 것들은 좀 따질 문제들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홍장원 차장과의 그런 진술과는 상당히 배치가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이제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은 또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신빙할 수 있을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재판부에서는 이 두 사람이 배치되는 주장에 대해서 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지게 되긴 할 건데 사실 지금 오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여인영 사령관의 그런 발언들은 뭐 일단 홍장원 차장과 비교를 하자면 그 구체적인 구체성에 있어서 조금 네.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적 이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네. 그 전후 사정까지도 무척 상세하게 얘기를 했고 또 여인영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었는지에 대해서도 무척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런 진술 내용에서의 그 상세성 차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걸 좀 따져보고 결국 신빙성을 판가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상계엄 이후 통화 기록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헌재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청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혹은 이런 주장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결국 통신 내역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예. 다만 지금 아까 중간에 이제 대통령이 발언을 했던 내용을 보면은 네. 당시에 이제 비화폰을 사용을 했던 것으로 좀 읽혀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 언론에서도 당시 뭐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 비화폰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뭐 경호처의 그런 서버가 아니면은 통화 내역들이 확인이 안 된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어떤 폰으로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신청을 할 이유는 뭐 내용면에서는 딱히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런 신청을 했을 때 회신이 오기까지 뭔가 이제 변론의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 부분은 실제 사실관계를 조금 더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뭐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왼쪽 화면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5차 변론기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시고요. 일단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자신이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버 압수 같은 게 아니고 뭐 시스템 장비 등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군 병력이 어쨌든 선관위 측에 투입됐다라는 사실은 이미 네. 보도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되고 또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기타 증거들에 의해서 충분히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선관위와 관련해서 특히 이 계엄을 선포할 그런 사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를 지적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네. 이미 초기부터 이 선관위의 그런 선거 관리에 대한 허점, 여기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이런 지시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온 것이고 결국 이런 사실관계들은 인정을 하지만 네. 그 목적 자체는 이 계엄의 필요성과 관련된 그래서 선거 부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주장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증인으로 출석했던 여인영 전 사령관도 이 서버 압수가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일단 그러면서 구체적인 답은 뭐 형사재판 때 따지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에서 그리고 이제 검찰이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대통령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애초에 뭐 서버를 압수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었고 애초부터 목표가 그저 현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만 점검을 하는 수준의
그쳤을지 혹은 검찰에서 확보한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거나 혹은 네. 내부 문건에 따라서 당시에 뭐 서버 일부에 대해서라도 뭐 압수를 하고 수거를 할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지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알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앞으로 이 여인영 사령관이나 혹은 기타 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서버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 점에 대한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이 쟁점들이 조금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